수학 1 강의 27번째 내용입니다. 적분의 응용, 적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응용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적분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분은요, 어떻게 적분하느냐, 이것보다는 사실 무엇을 적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적분의 응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큰 주제를 보면 Area and Volume by Slice, 그래서 어떤 조각을 내어서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Length of a plane curve에서 평면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회전체 표면의 넓이, Area of a surface of revolution, 그리고 확률과 그 미적분,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분을 활용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질량과 모멘트, mass and moment, 그리고 힘, 일, 에너지, force, work and energy, 이러한 부분에 적분이 필요한데, 이 중에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요, 먼저 조각에 의한, 슬라이스에 의한 그 넓이와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는 것에 적분이 활용이 됩니다. 자, 먼저 area between curves, 그래서 곡선 두 개 사이에 에어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이 있죠. 이처럼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파란색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곡선 이 y = gx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x의 구간을 a에서 b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의 에어리아, 이 에어리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요, 이 어떤 곡선의 아래의 면적, 이 x축과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함수 fx의 적분이라고 그걸 배웠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하면 이러한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면적들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수직으로 길쭉한 띠로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의 조각, 슬라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슬라이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하고 B 사이에 임의의 점에서, 자, 그 점을 우리가 CI라고 생각합시다. X가 CI일 때 이 작은 길쭉한 그 띠를 생각해 보면 이 띠의 면적은 직사각형입니다. 이 밑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변은 우리가 요거를 델타 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함수 이 CI점에서의 이 함수 fx 빼기 여기 나오는 GCI를 하면 이 높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높이는 이게 되고요. 그래서 FCI 빼기 GCI 하면 이게 이제 하이트가 됩니다. HEI, GHT가 되고, 그 다음 이 WX는 길쭉한 직사각형의 위드스가 됩니다. 그러면 에어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높이하고 폭을 곱하면 여기 지금 길쭉한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따라서 그것을 A에서 B까지 모두 다 이러한 길쭉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에서 B까지를 n등분해서 슬라이스를 n개를 만들어서 했을 때 이렇게 A를 근사화할 수가 있어요. 진짜 면적에서 근사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곡선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사화되게 이 에어리어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 n을요, 이 A에서 B 구간에서 만들었던 슬라이스를 이렇게 무한대처럼 많이 만들게 되면, 즉 이
폭이 매우 작은, 폭이 0인 그러한 길쭉한 띠로 쭉 만들었다고 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 식이 그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처럼 fx 빼기 gx d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두 개의 곡선 사이의 면적을 계산해야 되면요. 위의 곡선 빼기 아래 곡선, 이게 이제 하이트, 높이가 되는 개념이고요. 이 dx는 이제 위드스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그 구간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두 곡선의 너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인데요. 함수가 하나는 V는 6x입니다. 이거는 6x예요. 그래서 2가 되면 1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곡선은 이게 이 2차식이에요.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이제 포물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6x-3x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직선과 이 포물선이 구성하는 이 면적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x가 2일 때 이렇게 12가 되는 그 점과 x가 0일 때 이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이 주어진 직선과 이 곡선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함수가 vx가 되고요. 밑에 있는 게 w가 됩니다. 자, 따라서 교점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vx는 wx라고 놓고요. 계산해보면 6x는 이게 3x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요. 이거는 3x 나오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고 치면 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이꼴 제로가 돼요. 따라서 이 v하고 w가 만나는 두 점은요. x는 0과 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x 이꼴 0, x 이꼴 0와 x 이꼴 2,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 되겠고요. 이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에어리아 인테그레이션, 자, 위에 있는 곡선이 6x입니다. 빼기 밑에 있는 곡선 w 3x 제곱을 교점 사이 x의 축에 놓여 있는 교점 0과 2 사이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6x 빼기 3x 제곱이기 때문에 임의의 x에서 자, dx는 이 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스 띠의 높이는 6x에서 여기 3x 제곱을 뺀 이 부분의 높이가 됩니다. 이 부분의 높이를 x 이퀄 0에서부터 x 이퀄 2까지 쭉 적분하면 이 사이에 곡선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적분해 보면요. 자, 그냥 이것은 x의 폴리노미알의 그냥 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분을 해보면 3x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6x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x의 3승입니다.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나오기 때문이죠. 0, 2가 됩니다. 자, 정적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먼저 대입해주면 이거는 3, 2의 제곱 빼기 2의 3승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3, 4, 12 빼기 8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 사이의 면적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요. 여기 나오는 원의 일부분. 자, 여기서 원의 그 방정식에서 이것을 함수꼴로 나타내면 vx는 이게 루트 1-x 제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고요. 이게 원이 되고 여기 나오는 직선은 wx는 이게 x인 직선이 돼요. 자,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1과 그리고 y 꼴 x, 여기서는 이제 w로 주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면적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짙은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교점은 이 vx하고 wx를 계산해야 되죠. 따라서 vx 이꼴 wx를 우리가 놓고 풀게 되면요, 1 마이너스 x제곱 이꼴 x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2x제곱은 1이 됩니다. x는 자, 1사분면만 생각한다면요, x제곱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1사분면만 생각하면 요거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의 x 좌표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1사분면이기 때문에 x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역에서의 높이는 v 빼기 w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v가 되고요. 이게 v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wx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띠의 높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됩니까? 여기 0에서부터 루트 2분의 1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 부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적분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의 결과는 여기 나오는 이 결과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아크 사인 x 플러스 2분의 1 x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바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d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x의 적분은 2분의 1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 0을 대입하면 요거는 8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 우리가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이 부분은요, 요거는 실제로는 요거는 이 부분만 가지고 오면 이것은 실제로 서클의 8분의 1 부분입니다. 맞죠? 따라서 반지름이 1인 서클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에서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8분의 1이니까 에어리어는 이게 사실 8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적분은 이 적분이 되는 거죠. 인테그레이션 1 마이너스 x 제곱 dx, 이 적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뤘던 그러한 적분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역시 우리가 슬라이스에 의한 넓이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 슬라이스를 할 때 이처럼 수직 스트라이프, 즉 수직띠로 할 것이냐 또는 수평띠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적분이 용이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에어리어를 계산할 때 인테그레이션 a에서 b까지 fx dx를 이야기했어요. dx를 썼다는 것은 이 x 구간의 증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띠의 모양으로 보면 우리가 수직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밑변이 1이고요. 이렇게 1이고 또 높이가 1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에어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에서 이거는 에어리어가 사실 1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직띠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수직띠, 자, 즉 dx를 사용해서 적분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 적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적분할 때 여기서 a까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함수가 이게 또 fx가 되고요. 그 다음 a에서 1까지 계산해야 되는 경우, 자, a에서 1까지는 또 함수가 이게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1이 되죠. 1이 되고요. 그 다음 저 1에서 b까지 또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함수가 이 함수 빼기 또 이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수직띠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걸 해보면 이 에어리어가 인테그레이션 먼저 0에서부터 여기 a까지죠. a까지. 자, 이때 이 함수를 우리가 한번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fx가 되고요. 그러면 dx 더하기 또 인테그레이션 여기 a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1까지죠. 1까지는 높이가 또 얼마예요? 이 함수가 1이죠. 그래서 1 dx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적분을 더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야 되고, 이것의 함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여기 1에서 이 gx 함수 1 빼기 g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gx라는 이 함수를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돼요. 즉 분리된 세 개의 다른 정적분이 필요하다.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처럼 세 개의 다른 적분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같은 문제를 이제는 수평띠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수평띠라는 것은 dy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y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에어리어를 한번 해보면요. 에어리어는 인테그레이션 y니까 y는 이 영역을 찾아보면 0에서부터 1까지죠.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dy예요. dy. 자, 이제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띠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높이는 dy가 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즉 이 길쭉한 띠에서 여기 길이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을 y로 적분하면 이거는 그냥 y가 되죠. y가 되고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1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리어가 바로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문제는 수평띠를 가지고, 즉 dy를 사용해서 적분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평이 x일 때 이 그래프는요, y를 보면 y는 log x입니다. y는 log x. 그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인풋을 이제는 y라고 놓고요, 아웃풋을 x라고 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x는 2의 y승이 됩니다. x는 2의 y승.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y 꼴 log x로 보느냐, 또는 x 이꼴 이 y를 인풋으로 봐서 x 이꼴 2의 y승으로 볼 거냐. 사실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양변에 우리가 로그를 취하면 로그 x는 y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수직띠를 사용하는 경우 적분이 어떻게 되고, 수평띠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직띠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수직띠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는 x의 증분 dx를 쓰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에어리어는 인테그레이션 x 쪽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로그 x가 되려면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0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x가 1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x가 1에서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되고, 요거 함수는 로그 x예요. 로그 x dx를 적분해야 됩니다. 자, 로그 x 적분하면 이건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x 로그 x 빼기 x입니다. 그리고 이게 1에서부터 2까지. 자, 2 집어넣으면 로그 2는 1이기 때문에 이거는 2 빼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건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 없어지고 남는 거는 1. 즉 에어리아가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수평띠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수평띠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dy를 쓰는 거죠. 그래서 dy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에어리아 한번 해보면요. 에어리아는 자, 인테그레이션 y 쪽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1까지죠. y는 0에서 y는 1까지고, 여기는 이제 dy가 와야 되죠. 대신 펑션은 y로 표현돼야 되죠. 2y가 돼야 됩니다. 자, 2y고, 자, 여기가 2y고요. 자, 잘 보세요. 이 함수가 2y고, 이거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함수를 빼야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최고 높은 건 2가 되고요. 2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2의 y승이니까 2의 y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적분하면요. 2의 y에 대한 적분은 그냥 2 곱하기 y가 되는 것이고요. 2의 y에 적분하면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2의 y승 되고 0에서부터 1까지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앞에 건 0, 뒤에 건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 결과는 1.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수직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는 수평띠, 이와 같은 수평띠를 사용해서 적분하면 더 편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수직띠를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여기 앞에 있는 2를 빼먹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난이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수직띠보다 수평띠로 했을 때 훨씬 더 적분들이 용이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넓이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부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volumes by slice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자, x축을 따라서 어떤 이러한 부피를 가지는 이러한 어떤 영역 그리고 볼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의 볼륨, 부피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보면 무가 있으면 무를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채를 다닥 썰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아주 얇게 채를 썰었다고 하면요. 그 얇게 채 썬 부분에 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단면적, cross section area. 그걸 우리가 AX라고 합시다. 거기에다가 아주 얇게 썰었기 때문에 두께는 아주 얇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면적 곱하기 두께. 그 두께 상에서는 면적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 면적 곱하기 두께를 한 것들을 우리가 그 슬라이스 한 것을 다 부피를 더하면 이 전체 그 부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볼륨 바이 슬라이스에 의한 부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금방 설명했던 것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우리가 이거를 A에서 어떤 B까지에 있는 최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이에 임의의 점 x, k 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직으로 싹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XK 바 부분의 크로스 에어리아 단면적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썰었을 때 이 XK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슬라이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냈기 때문에 그 슬라이스의 두께, 이게 이제 슬라이스의 thickness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는 부분에 그 슬라이스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슬라이스 델타 X 두께에 걸쳐서 이 볼륨, 그 얇은 그 슬라이스의 에어리어가 같다고 하면요. 그러면 델타 X 곱하기 그 단면적 A를 해주면 이 보라색 부분에 그 슬라이스의 최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볼륨이라는 것은 어떤 X 위치에서 그 델타 X라는 어떤 시크니스를 가지고요. 했을 때 그 시크니스에 어떤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가 있다고 하면 에어리어 곱하기 시크니스 하면 이 슬라이스 된 것에 최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하면 이게 근사적으로 볼륨이 될 수 있다. 그럼 정확하게 볼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슬라이스를 무한대로 해야 되죠. 슬라이스를 무한대로 낸다는 것은 이 델타 X가 0이라는 거죠. 델타 X가 0이기 때문에 아주 얇은 걸로 다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확한 볼륨 V는 AX DX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에어리어, 그 어떤 X에서의 에어리어를 A에서부터 B까지 다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각들로 잘려진 고체의 부피. 자,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부피가 있으면 이 부피는 우리가 어떠한 X 지점에서의 에어리아, 이 부분에서의 에어리아 AX에다가 여기 DX를 곱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되냐면 미소 최적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X 지점에서 우리가 만든 슬라이스의 최적 dV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기 부피 볼륨은요, 이 dV를 다 더하면 됩니다. 이 dV를 다 더하면 되고, dV라는 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AX dX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 슬라이스 한 에어리아가 항상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3이고 이쪽 길이가 4기 때문에 2분의 1 3 곱하기 4에서 6입니다. 이거의 에어리어는 항상 6이에요. 따라서 볼륨을 계산하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인테그레이션 어디서부터입니까? 자, 요게 0에서부터 h까지 dx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에어리어가 들어가야 되죠. 에어리어는 얼마입니까? 6이죠. 6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해보면 그냥 6x가 됩니다. 0에서부터 h, 따라서 6h입니다. 이것은 밑에 에어리어 곱하기 높이 한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높이가 3, 그리고 여기 이쪽에 길이가 4인 이러한 단면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x가 h까지 오게 되면 단면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를 이거를 우리가 AX라고 했을 때 X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AX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밑변 하면 되죠. 자, 2분의 1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높이는 3에서부터 h가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3 빼기 h분의 3x 한번 볼까요? x가 0이 들어가면 높이가 3이고요. x가 h가 들어가면 3 빼기 3에서 x가 h가 되면 3 빼기 3 0 되죠. 요게 지금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이 길이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하이트. 자, 이 부분을 뭐 베이스라고 한번 할까요? 자, 그랬으면 베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도 처음에는 4였어요. 4였는데 x가 이 h가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h분의 4x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4, 그 다음에 x가 h일 때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 나오고 4 나오기 때문에 3 나온 거 4 나온 거 2로 나누면 6 되죠. 6 해서 요거 정리하면 요거는 6 1 마이너스 h분의 x에 2번 곱하기니까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거 볼륨을 한번 계산해 보면 볼륨은 인테그레이션 어디서부터입니까? x가 0에서부터 x가 h까지 가고요. 이때 ax는 6에 1 마이너스 h분의 x 이거 전체의 제곱 dx가 됩니다. 자, 이거 적분해보면 6은 앞으로 나오고요. 6은 나오고 자,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마이너스 2h 1 빼기 h의 x 이거의 3승입니다. 자, 이거의 3승. 그래서 마이너스 2h 1 빼기 h분의 x의 3승 이것을 0에서부터 h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요. 이거 앞에 거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3승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6h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거 하나 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분의 x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안쪽에 인사이드 펑션이 있으니까 한번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h 앞에 있던 마이너스 자, 예,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빼주면 나눠주면요 남는 거는 6의 1 마이너스 h 분의 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h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먼저 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h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놓고 h가 들어가면 여기 0, 자 h가 되면 1 빼기 1이니까 이거는 0이 되네요. 0이 되고 또 빼기, 자 빼기에서 앞에 마이너스 2h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플러스로 바뀌고 2h가 되고요. 여기 괄호 안에 x에 대해서 0을 넣으면 1이 됩니다.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2h에서 2h라는 볼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볼륨이 2h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넓이 그리고 부피까지 계산을 우리가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 슬라이스를 해서
우리가 고체의 부피를 계산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회전체의 부피. 어떤 곡선을 X축이나 Y축으로 해서 이렇게 리볼브를 한번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전을 시켰다고 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이 X축이고 A하고 B까지가 있습니다. Y = fx. 그래서 fx 중에서 이제 양인 부분, 이 빗금친 파란색 부분을 우리가 한 바퀴 회전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회전시키면 이와 같은 볼륨이 나타나죠. 이러한 볼륨이 나타나서 이걸 가지고 회전체, solid of revolu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볼륨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입니다. 자, 여기서는 dx, 즉 x를 대해서 적분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슬라이스를 하면 이 슬라이스를 했던 이 한 부분에서의 그 크로스 섹션 에어리아, 여기 나오는 이 부분에서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높이가 fx고 요걸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에어리아는 어떻게 해요? 파이 r 제곱인데 r이 fx죠. 따라서 요거의 에어리아는 ax는 어떻게 되냐면요, 파이 r이 fx니까 fx의 이 전체의 제곱이 에어리아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 슬라이스에 의한 그 볼륨 계산한 거와 동일하죠. 거기에다가 ax 대신에 파이 fx의 제곱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이라는 것은 a에서 b까지고요. 이 부분 크로스 섹션 에어리아, 이 부분 ax 대신에 파이 fx 전체의 제곱 dx를 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볼륨들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x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곡선, 이번에는 이제 x가 gy입니다. y가 있을 때 이 x축의 높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이 커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x = gy가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임의의 y 지점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여기서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AX가 아니라 이제는 인풋이 Y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Y라고 하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이가 파이 R 제곱, 여기 R이 GY죠. 따라서 파이 GY, 이 전체의 제곱이 바로 이 한 어떤 특정한 Y에서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 V 볼륨은요, 어떠한 C에서 D까지 인테그레이션이고요, 파이 GY 전체 제곱 DY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걸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half sphere of radius r, 전체 레이더스가 r인 이러한 그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것은 자, 회전체의 부피, 자, 뭐 이것을 회전으로 해서 만들 수 있지만요, 일단 이것은 그냥 슬라이스에 의한, 조각에 의한 부피라고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피, 굳이 회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부피 계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반구가 있다고 치면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부터 채를 썰어서 그 dx, 이게 x축이 이거니까요, dx에다가 어떤 x에 해당되는 그 단면적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를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의 볼륨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V를 계산하는데
어떤 x 위치에서 만든 슬라이스를 dv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쓰면 인테그레이션 그 지점에서의 면적 곱하기 thickness d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임의의 x, 자, 이게 x축인데 임의의 x 떨어진 이 위치에서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이 이게 ax입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단면적을 x의 함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면 여기 나온 대문자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여기서 r입니다. 여기 r은 뭐냐 하면 이 반구를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잘랐을 때 생기는 이 어떤 반원이 있죠. 그 반원의 그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dx, 즉 x축을 따라서 적분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그때의 단면적 ax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임의의 x 떨어졌을 때 봤더니 지금 요걸 x라고 하고 그때의 이 x에 떨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슬라이스를 했을 때 나타나는 반지름을 보면 요게 r이 됩니다. 맞죠? 여기 r. 여기 나오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리고 높이가 똑같이 r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x에 대한 단면적을 a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ax를 계산하죠. 먼저 자, 임의 x에 대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r의 함수로 나타내면 자, 이게 면적이 원의 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파이 r 제곱. 여기서 r은 여기 나오는 지금 이미 x 떨어진 지점에서 잘랐을 때 나오는 반지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이 r 제곱은 우리가 여기 나온 대문자 r과 이 x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x 떨어지고 이게 r이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돼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소문자 r제곱은 대문자 r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r제곱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2분의 1 파이 r제곱 대신에 대문자 r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r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한 그 크로스 섹션 단면적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 파이 r 제곱 빼기 x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v는 인테그레이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x는 마이너스 r에서부터 이쪽 오른쪽에 플러스 r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x dx가 되는데 해보면 ax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파이를 묶어내고요. 앞으로 묶어내고 이거는 마이너스 r에서 r까지가 되겠고 이거는 r제곱 빼기 x제곱 dx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보면요. 2분의 파이는 앞으로 그대로 나오고요. 자, 이거 적분해보면 r제곱 dx는 이거는 r제곱 그냥 x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적분은 3x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요거 우리가 미분해 보면 x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듯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으면 자 2분의 파이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요. 먼저 r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r의 3승 빼기 3분의 r의 3승이 되고요. 빼기 이제 마이너스 r입니다. 자, 마이너스 r 집어넣으면 r제곱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r의 3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빼기 3x의 3승이고 x 3승에다가 자 마이너스 r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플러스 3분의 r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앞에 부분이요. 계산해보면 3분의 2r 3승이고요. 뒤에 부분도 계산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r 3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빼기가 되기 때문에요. 결국은 요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면 2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2r 3승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r 3승이 됩니다. 자, 두 개가 있고 앞에 2가 있으니까 이거는 3분의 2 파이 r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그거의 반인 3분의 2 파이 r 3승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를 때 우리가 볼 때 이 x축의 수직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y축의 수직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면 요거는 v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역시 dv 각각의 미소 슬라이스의 볼륨들을 다 적분한 건데 요거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a의 이제 y에 대한 어떤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를 계산하고 dy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해보면 3분의 2 파이 r 3승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순수한 회전체의 경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자 y=, 루트 x라는 그러한 함수가 있어요.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 밑에 있는 이 y는 그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y= 루트 x하고 사이에 있는 그 면적들을 우리가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회전을 했을 때 나오는 이러한 형태, 이걸 우리가 헤드라이트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완벽한 회전체가 됩니다. 회전체의 한번 부피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2로는 이야기를 했고요. 해보면 v는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부터 2까지고요. 0에서부터 2까지고 단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단면적 우리가 ax라고 하고 dx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해보면 0에서부터 2까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ax라는 단면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단면적은 이게 x축에서 회전했기 때문에 높이 파이 높이 r이죠. r은 뭡니까? 여기서 y죠. y의 제곱으로 해주면 x에서의 그 단면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y가 루트 x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이
루트 x의 제곱 x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ax는 파이 x가 되고요. 이걸 dx 해주면 파이는 앞으로 나오고 x 적분하면 2분의 x 이렇게 됩니다. 0, 2가 되죠. 자, 이거 적분하면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4, 2가 되고 즉 2파이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체의 부피는 2파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요, 이처럼 구멍을 가진 회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멍을 가진 회전체,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우리 볼트 체결할 때 쓰는 이제 와셔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피를 어떻게 할 건가? 자, 이거는요, 이거의 이제 에어리아, 어떤 x에서, 어떤 x축의 어떤 특정한 x에서 우리 이러한 와셔의 그 미소 볼륨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dx 곱하기 이거의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에어리어는 자, 이 x축을 통해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바깥 반지름이 여기서 fx입니다. 그래서 큰 원의 면적은 파이 fx의 제곱 빼기 작은 원은 파이 g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볼륨 dv는 어떻게 되냐면 dv는 이거는 ax d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 ax는 여기 나오는 파이 f의 제곱 빼기 파이 g의 제곱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인테그레이션 v를 dv를 해주면 이러한 구멍을 가진 회전체 와시의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와 같은 구멍에 있는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x가 되고 여기 높이는 1이 되고요. 지금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요거는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1에서부터 2까지고요. 이거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면 v는 인테그레이션 미소 dv를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dv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dv를 계산해 보면 dv는 어떤 임의의 x에서의 dx를 해주면 되죠. 그럼 임의의 x에서의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와셔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파이 바깥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깥은 이게 y가 되는데 y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가 되고요. 빼기 안쪽은 파이 r 제곱에서 파이가 되고 r은 지금 높이가 1입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이게 임의의 x에서의 그 슬라이스한 것의 그 와셔의 넓이가 되고요. 여기다가 dx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v는 파이 x 빼기 1 dx가 됩니다. 이게 바로 dv가 됩니다. 따라서 적분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볼륨은 인테그레이션 1에서부터 2까지가 되고요. dv는 여기 나오는 파이 x 빼기 1 dx가 됩니다. 해보면 파이는 앞으로 나오고요. x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 되고 빼기 x 1, 2 이렇게 되고요. 2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4가 돼서 2 되고요. 2 빼기 2 됐고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1 됩니다. 자, 2는 없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2분의 1 되니까 이거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 볼륨 이렇게 중간에 홀이 나 있는 이 회전체의 부피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그 먹는 음식 중에서요. 그 도넛 있죠, 도넛. 도넛이나 베이글 형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 부피를 계산할 건가,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토로스 형태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V를 계산을 할 것이고요. V는 이게 인테그레이션 미소 dV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dV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요게 자, 지금 모양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우리가 그 베이글에 버터 발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반 잘랐다고 생각합시다. 그 단면이 그 원 두 개가 나오도록 그렇게 잘랐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렇게 잘랐을 때 이 X축이 지금 나와 있는 이게 X축입니다. 그러면 이 토로스를 보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양쪽 원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자, 이게 B고요.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A. 자, 반지름은 A고요. 중심에서부터는 B만큼 떨어진 그러한 경우에, 자, 토로스 부피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X축으로 보게 되면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적분은, 이거는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자,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베이글을 위로 세워놓고 타이어 모양으로 놓고 그걸 중앙을 계속 슬라이스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여기 AX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DX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AX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임의의 위치에서 AX가 어떻게 될 건가. 자, 이것은 바깥 반지름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안쪽 반지름 파이 R 제곱, 요거 차이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임의의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바깥 반지름하고 안쪽 반지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바깥 반지름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입니다. 이 지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일단 원점에서부터 B까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반지름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더 밖으로 나갔느냐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게 X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X고 이게 A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요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X제곱, 여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두 개 더하면 여기 A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파이 R 바깥 제곱 빼기 파이 R 인 제곱,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바깥쪽 반지름 R 아웃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서부터 B까지가 있고요.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높이는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깥 반지름이고요. 안쪽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같은 위치로 여기 높이 빼지면 되겠죠. 여기서 RI는 B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 해보면 파이 자, 이 바깥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파이에 B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 전체의 제곱 빼기 파이 b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정리를 하면요. 먼저 정리를 하고 이거를 여기다가 a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하면 파이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파이는 앞으로 나오고요. 자, 이것 제곱해서 또 이것 제곱한 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 제곱을 해볼까요? 앞에 거 제곱을 하게 되면 b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2b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자,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가 빠지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뒤에 거도 해보면 파이 b제곱 마이너스 2b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이 b제곱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 이것도 없어지고 남는 거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두 개가 되니까 4 파이 b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x에서의 이 토로스 즉 단면을 보면 그 면적이 4파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요거의 적분은 a를 그대로 넣어보면요. x가 아닌 것은 다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 4파이 b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가 되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고, 이러한 적분, 이거 뭐예요? 루트 안이나 분모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면, 자, 요거는 어떻게 그 트리고노메트릭 서브스티튜션 삼각치환법을 쓴다고 했었죠? 여기서 요거 하기 위해서는 set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a sin 세타로 둡니다. 그러면 dx는 a 여기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x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거는 a 제곱 되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요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요거는 요 부분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a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다 씌우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루트를 다 씌우게 되면요. 이건 결국은 뭐가 돼요? 요거는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4파이 b에 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인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는 또 바뀌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뭘로 바꿔야 되냐면 세타 그걸 얼마 이렇게 바뀌어줘야겠죠. 대신 여기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은 얼마예요? a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 dx는 자 a 코사인 세타 d 세타이니까
여기 A 제곱이 되고 코사인 제곱 D 세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분들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면 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움직이게 되면 세타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움직이느냐?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여기 관계가 여기에 나오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가 되면 자, 보세요. x가 마이너스 a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 a 없애주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세타는 우리가 얼마로 생각하면 됩니까? 사인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0에서부터)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3파이가 되죠. 또는 2분의 3파이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 해도 되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가 이게 0에서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자, a로 가게 되면 x가 a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1이 되니까 1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여기는 또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a 제곱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4파이 a 제곱 b의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거에 대한 적분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요거 토탈 요거 다 적분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v는 요게 2파이 제곱 a 제곱 b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납니다. 2파이 제곱 a 제곱 b 이렇게 토로스의 부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분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결과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이미 했던 거죠. 요거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거를 적분하면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마지막에 계산을 해보면요. 자, v라는 것은 4파이 a 제곱 b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코사인 세타 제곱 d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요걸 넣고 요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보면 여기 2분의 1 있으니까 이거는
2파이 A 제곱 B가 되고요. 그 다음 괄호 안에 해보면,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코사인은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빼기,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코사인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또 빼기 해보면 여기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는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건 2파이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기 때문에 파이가 되고, 그럼 이거 다 정리하면 2 파이 제곱 A 제곱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최종까지 정적분을 다 해보면 2파이 제곱 A 제곱 B 2파이 제곱 A 제곱 B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토로스의 그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오늘 했던 그 넓이와 부피 계산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멤피스에 있는 피라미드 아래라는 어떤 뭐 운동장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 구조물의 최적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것은요. 여기 아랫면의 그 바닥면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180m인, 이쪽도 180, 이쪽도 180m인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앙에서부터 이 높이까지입니다. 이게 100m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아래나 그 구조물의 최적 볼륨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해봐야 될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